우리가 이제 16장은 끝났고요. 17장을 할 건데 16장에서는 뭐를 배웠어요? 특별한 건 안 배웠고 이미 전에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회전 운동을 포함을 해서 했죠. 이런 식으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I 위에 원래 줄 하나를 긋는 거는 무게중심의 대항 반성 모멘트란 뜻이에요. 위에 줄 하나 있는 거는. 그 다음에 그럼 하나만 긋지 왜 두 개나 그어서 헷갈리게 하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그렇다고 줄 하나 그으면 100턴 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두 개 그었어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힘에 대해서 16장에서는 힘이랑 모멘트에 대해 배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형 운동에 대해서 원래 배웠던 게 선형 운동에 대해 배웠던 게 힘은 운동량 이렇게 나오죠. 운동량이라는 게 좀 DL이라고도 썼죠. 항상 힘은 그랬죠. 그 다음에 그러면 앵귤러 모션, 로테이셔널 모션이라고 합시다. 앵귤러 모션이라고 할까? 뭐 어쨌든 회전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앵귤러 모션에서는 모멘트. 모멘트란 단어가 지금 우리 수업에서 두 가지에 걸쳐 나와요. 하나는 관성 모멘트고 하나는 힘이 어떤 중심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서 가해질 때 회전을 일으키는 뭔가 그런 물리량이라고 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모멘트라고 얘기하는 거는 모멘트 오브 포스예요. 그거는 힘이 회전 중심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작용을 했을 때 기준이에요. 네. 얘는 뭐가 돼요? D 가군동량이죠. 시간에 대한 가군동량의 변화량이 물체에 가해진 모멘트의 합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떤 물체가 갖는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이고 얘는 어떤 물체가 갖는 가군동량. 근데 적어도 G는 똑같이 써야겠죠. 시간 변화율이 되겠죠. 맞아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은 여기 MA이긴 한데 M은 시간에 따라 변해요? 우선 안 변해요. 변하지 않잖아요, 질량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도 했었죠. 맞죠? 그러니까 운동량이 MV이긴 한데 운동량의 다시 차근차근 써주자.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인데 M은 시간에 따라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밖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배웠었죠. 그 다음에 같은 논리를 각 운동량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거 아니지. 오메가를 써야겠죠. 이렇게. 별거 아니구나. 그러면 여기서 나는 관성 모멘트, 무게중심, 질량 중심에 대해서 뭔가를 했는데 여긴 질량 중심 얘기가 안 보이는데 뭔가 G라고 써주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선 봅시다. 오메가는 모든 물체에 대해서 동일하죠. 리지드 바디 상에서는 오메가 아니면 알파, 가속도가 다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뭐 구태여 얘는 G에 대해 표현할 이유가 없죠. 어떤 점이든 똑같으니까. 얘는 뭐에 대해 구했어요? G에 대해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G라고 써놓은 거는 여기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사실상. 이해되죠? 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문제가 17장 17.2에서 다룰 문제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I는 안 변한다고 치고 뭐 여기랑 같은 식을 뽑아내야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만들 생각이 드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 부분? 그래서 17장에서 다룰 내용은 이제 이 뒷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운동량을 가지고 문체를 설명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운동량에 대해서는 뭐를 배웠냐면은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걸 배웠어요. 운동량의 보존 법칙이에요. 우리가 뭐 마음대로 지어낸 것도 아니고 그때 어떻게 했었어요? 뭐 식을 잘 유도를 했더니 뉴턴의 관성의 법칙 아닌데 힘과 가속도 법칙하고 작용 반작용 법칙에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끌어냈죠. 근데 그 운동량 보존 법칙은 뭐에 대한 거였어요? 충돌이 일어났을 때 충돌 전후에 운동량은 보존된다. 에너지는 보존이 안 될 수도 있다. 왜 안 돼요? 에너지를 충돌을 하면서 소리가 나거나 뭐 어떤 충격이 주위에 공기로 퍼져 나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에너지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역학적 에너지로 알 수 없는 걸로 소비가 된 거죠. 그래서 에너지는 보존은 안 되지만 운동량은 보존이 된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럼 같은 식으로 각 운동량도 뭔가 어떤 상황에서 보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겠죠. 그 내용을 다루는 게 17.2예요. 17.1에서는 무엇을 다루냐면 에너지를 다룰 건데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듯이 리니어 모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회전 운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T라고 쓰지. 회전 운동에 대해서 똑같은 식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냥 있다고 생각을 해보게요. 있다면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 2분의 1은 그대로 있을 것 같고 M은 뭐가 될까요? 질량이잖아요. 회전 운동에서 질량에 대응되는 거는 관성 모멘트죠. 그 다음에 속도에 대응되는 거 뭐 있었어요? 각속도가 있었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게 나올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유도를 하지 않아도 예상은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 부분.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에너지 기준으로 봤을 때 선형 운동의 에너지가 회전 운동의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이 실제 여러분들이 선박과 이후 전공에서 뭐 특히 선박 추진 같은 거 할 때 그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개념은 확실히 알아둬야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자면 모멘트가 힘으로 바로 바뀔 수 있어요? 모멘트랑 힘이랑 1대1 대응이 돼요? 그건 아니에요. 모멘트라는 거는 힘이랑 거리의 문제거든요. 거리도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모멘트가 작용하죠. 그러니까 힘이 모멘트로 바로 바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각 운동량이 그냥 운동량으로 바로 바뀔 수 있어요? 그거 안 되죠. 걔도 거리를 이걸 해줘야 되잖아. 이거잖아요, 식이. 그 다음에 식이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선형 운동량에 있는 물리량들이 바로 각 운동량의 물리량으로 바뀔 수는 없어요. 적어도 앞에다가 위치를 외적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속도는 어떻게 나와요? 가속도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회전 운동에 대한 물리량들이 바로 그 직선 운동의 물리량으로 1대1 대응은 원래는 안 돼요. 걔가 바로 적용은 안 돼요. 뭔가 회전 운동에 걸맞는 외적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에너지에 대해서는 서로 같은 차원이기 때문에 같은 물리량이에요, 에너지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게 17.1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앞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은 배웠어요. 어떤 식으로 배웠어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어떤 물체가 mgh만큼의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얘가 떨어지면은 바닥에 떨어질 때 우리 중간고사 마지막 문제였잖아. 속도가 얼마예요? V로 나오고 그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떤 에너지 보존식을 기본적으로 세웠냐면은 이걸 세웠어요. 물론 여기 이쪽 좌변에는 얘 더하기 초기의 운동 에너지도 필요했겠죠. 근데 속도가 0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0일 뿐이고 이쪽은 바닥에 떨어졌으니까 h가 0이 돼서 위치 에너지가 0인 거예요.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0이고 나중에는
위치 에너지 아니면 포텐셜 에너지가 0일 뿐이지 어쨌든 이 식은 우리가 세워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를 해야 되냐면은 단순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물체가 뭐 단적인 예로 바닥을 이렇게 경사면을 따라서 내려온다고 합시다. 왜냐하면 회전 운동이 이제 들어갈 거거든요. 이거 하면은 회전 운동 발생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동그란 공 위에서 떨어뜨려 봐요. 걔가 구르면서 떨어져요. 그냥 아래로 쭉 떨어지죠. 그러니까 회전 운동을 고려할 이유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경사면에 굴렸다고 쳐요. 회전 운동 들어가겠죠. H입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에너지는 나중에 대한 위치 에너지와의 차이잖아요. MGH 정지해 있는 애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얘를 살짝 놓으니까 쭉 미끄러지지 않고 이제 떼굴떼굴 굴러오는 문제를 할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는 어떤 에너지만 남아요? 운동 에너지죠. 무게 중심이 이동하는 속도에 대한 에너지랑 얘 자체가 회전하는 에너지랑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5장에서 연습 문제 열심히 풀면서 알게 된 게 뭐가 있어요? 여기 접촉면에서 속도, 우리 VC라고 많이 썼잖아요. 걔는 0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어떤 거 알아요? VC는 0이니까 무게중심 G의 속도는 VG라고 써도 되고 뭐 V 줄 2개 그어도 무게중심의 속도죠. 물체의 각속도 크로스 프로덕트 0에서 속도가 0이 나오는 그 인스탄티니어스 센터 오브 로테이션 회전 순간 중심이었죠. 여기서 회전 순간 중심은 접촉면이라고 내내 얘기를 했잖아요. 접촉면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니까 R, C에서 G까지라고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아니면 우리한테 친숙한 무게중심 기준으로 R'이라고 쓸 거면은 G에서 C까지니까 마이너스 반대 방향으로 써줘야 돼요. 근데 뭐 그것까지 지금 억지로 고려할 필요는 없고 이런 식의 식이 하나 나오죠. 그러면은 V 자리에다가 얘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봅시다. 우리가 모르는 물리량이 2개가 있어요. 내려갈 때 무게중심의 병진운동 속도랑 내려갈 때 물체가 회전하는 속도. 2가지를 모르는데 처음에는 식이 하나였죠. 위치에너지 보존식 하나라서 원래 못 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니까 각속도랑 그냥 속도는 이런 관계식도 있어. 우리가 15장에서 많이 썼어. 라는 거를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식이 2개니까 짠하고 풀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걸 구해요? V하고 오메가를 구하는. 그게 17.1에서 다루는 제일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그럼 이게 나오긴 나오냐 실제로 그거는 아직 제가 얘기 안 했잖아요. 그냥 여기서 이걸로 대응이 되겠거니라고 얘기를 했을 뿐이지 실제로 얘를 그러면 유도를 하는 과정을 한 번은 보여야겠죠. 이제 그거를 앞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